자, 이름 쓰기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으니까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쓸 때 순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100% 이게 무슨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글씨가 그 이름자 글씨가 쓰기가 그렇게 만만한 글씨는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제가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써보시면은 보다 그래도 조금 더 재미있게 자기 이름 정도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또 아니에요. 글씨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왜? 형태가 워낙 다양하게 사람마다 가진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필 앞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해오고 또 쓰여져 오고 있죠. 자, 이제 세금자는 워낙 많이 우리가 앞에서도 영상 해봤어요. 그래도 똑같이 설명드립니다. 자, 삐침이라는 게 나오고 파임이라는 게 나왔을 때 삐침 끝보다 파임 끝이 조금 올라간다. 여기다 수평을 딱 걷을 때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 세 번째 획을 할 때 쑥 좀 집어넣어야 돼요. 쑥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획은 뭐 크기를 좀 크게 해도 되고 비슷하게 해도 되고 간격을 너무 좁게 하게 되면은 이 아랫부분이 이 삐친 파임 밑으로 쑥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이 이렇게 있죠. 모든 글씨는 중심이 있어요.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점이 두 개가 있는 거를 감안해야 되니까 좀 더 길게 걷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형태에서 자, 점까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렇게 따지면은 간격이 이렇게 나오죠. 간격을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적당하게 그으면은 각도가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김자 모양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문자는 딱 포인트 부분이 한 군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을 찍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찍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글씨에서는 그렇게 찍으면 멋이 없어요. 살짝 기운 점을 찍는다. 이게 측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일자 길이를 자, 밑에 공간에서 삐침과 파임이 나오는 거를 비례해서 쓰셔야 되는데 중간 정도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기운 점이 있을 때 여기가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연습하실 때. 그 다음에 점 안 찍고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왜 점을 찍어야 되냐면 중심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하자. 그러면 삐침과 파임의 각도는 약 45도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말씀드렸어요. 45도 기준으로 잡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삐침이 살짝 여기 바로 옆에서 찍으시면 돼요. 밖으로 이렇게 나와요. 길게 나와도 괜찮아요. 굉장히 길게 나와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그 서로 중심에서 교차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교차되게 쓰는데 삐침보다 살짝 못 미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 안에 공간이 자, 이쪽에다 볼게요. 이렇게 크로스 되는 부분에서 이 안에 공간이 넓게 나오는 게 방지가 돼요. 이 각도를 못 맞추니까 쓰다 보면 여기가 휑해져요. 휑해져.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서 조형을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글자가 됐죠. 이름 자체로 봤을 때 풀이를 하게 되면은 문장을 이루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학문을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학자로서 대성하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만약에 이제 뭐 집에서 부모님들이 지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뭐 조부모님이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바람,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에 성자는, 자, 여기서 일부러 이 획을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놓은 편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쓸 때 이거를 이렇게 각도를 많이 잡거든요. 옆으로 눕힌다고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조용히 흐트러진다. 자, 조금 세우세요. 살짝 뭐 옆으로 더 가도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좀 세우는 편이 좋아요.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살짝 빠지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이 가로 비율이 이 세로 한 만큼만 가면 돼요. 여기 내려온 이 길이만큼만 옆으로 길게 하세요. 그러면 공간이 많은데 그럼 여기를 좀 더 크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원자가 획을 세일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한 획이 아니라. 잘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중심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글자의 중심은 여기다. 전체적인 중심은. 그러면은 이 각도에 의해서 이쪽 그 지게다리 부분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글자 자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온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한자에서 일반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각도, 여기서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확 파야 돼요. 그냥 자신감 있게 확 이렇게 그냥. 그랬을 때 이 각도가 유지가 됐을 때 요거보다 좀 내려왔을 때 탁 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빗침을 할 때 이거를 각도를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문제인데, 요거는 사실 옆으로 더 눕혀도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비슷비슷한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요 안에도 비슷비슷한 간격을.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안에 집어넣어도 되고 밖으로 빼도 돼요. 이건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한자 한자 쓰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흘림으로 쓰는 거. 그리고 이 김문성님의 이름자는 행서보다도 약간 우리가 초서체로 한번 만들어서 써볼까 합니다. 자,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일반 대표적으로 쓰는 거를 하나 하고, 자, 제일 쉬운 형태.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연필 갖다 놓고 따라 써보세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려가요. 중심 맞춰서 살짝 이렇게 구부러져 내려왔지만은 이렇게 탁 됐을 때 중심이 탁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이렇게 흘려 쓰는 글씨를 쓸 때는 획과 맥락이라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점이 이렇게 들어와요. 타고 들어가는 거 가늘게 되는 건 맥락이에요. 그렇죠? 여기 연결되는 부분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여기 가는 부분. 여기서는 다시 획이에요. 강약, 강약 이렇게 해서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워요. 이게 진짜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죠. 자, 점 찍고 힘 빼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는 그냥 동그랗게 돌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여기 좀 더 힘 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아랫부분 여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와서 올라갈 때 가늘게 된 부분에서, 여기서부터는 얘는 획이에요. 여기서 가로획이, 얘는 획이고 내려올 때는 맥락이고 다시 획이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강약의 리듬을 조금 타면서 연습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은
글씨에 대한 그 기본적인 소양이 있구나 이렇게 되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면은 조금 좀 섭섭하잖아요 뭔가.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은 좀 섭섭하다, 좋게 표현할 때 그럴 겁니다. 그리고 자 문자도 자 우선 머리를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좀 확 찍으세요. 이렇게 돌아와요. 한 번에 돌아와서 여기서 힘을 싹 뺀 상태에서 오면서 다시 힘을 줘서 이렇게 쫙 이게 쭉 빼도 돼요. 여기서 탁 쳐도 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빼도 괜찮아요. 그러면 중심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봤을 때 뭐 행서로 써도 그렇고 초서로 써도 그렇고 이 개념은 중심을 맞추는 개념은 안 도망간다. 근데 어떤 형태를 보면은 좀 기울어져 있는 것도 있죠. 그거는 왜 그런 현상들이 생기냐면 주위에 여러 글자를 쓸 때 그 호응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하기 위해서 약간 기울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런 테크닉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행서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 행서도 한번 해볼게요. 좀 작게 할게요. 이쪽에다가 이따 다른 거 글자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띄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더 세련되고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성자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행서로 하나 하고 초서로 하나 할게요. 행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딱 끊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맥락으로. 그리고 이렇게 연결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제가 살짝 멈출게요. 그 다음에 여기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탁 쳐요. 여기서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해서랑 똑같죠. 이렇게. 여기서도 탁 멈추는 거예요. 자, 멈추는 부분 제가 설명드려요. 그래야지 글씨가 안 도망가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탁 했어요. 이건 일로 와도 되고 더 올라가도 되고, 이건 그때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서 점을 탁 찍으시면 돼요. 이런 형태. 좀 더 올라가는 게 더 예쁘긴 하겠죠. 꽉 조여주는 맛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공간을 이렇게 띄워놨다고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자와 호응을 하게 되면은 또 그대로 어울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서까지 보겠습니다. 자, 초서는 좀 많이 변해요. 그리고 비슷한 자들이 많아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뭐 해세자도 그렇고, 물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 여기 안에가 내용물이 다른 게 들어가지만은 맥은 같이 한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자, 이것도 조금 절도 있는 걸 할게요. 처음부터 너무 막 흘리게 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도 탁 쳐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까지 따라 했죠. 예, 살짝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세요. 이렇게 탁 길게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얘를 가파르게 올라가지 말고 이 갈고리 부분에서 좀 느긋하게 올라가자. 이렇게 하나 둘 하는데 여기서 살짝 이쪽 그 맥락 부분을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을 해서 외우시면 돼. 이것도 자형을.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힘을 탁 주면서 탁 쳐요. 여기다 점 안 찍어도 돼요. 이런 형태도 있고,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세련되게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그냥 작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복잡해졌네요.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다. 그래서 초소하고 같이 알아봤어요. 일단은 학문으로 대성하실 이름입니다. 부디 좋은 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